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한 주가 새롭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날씨가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와 정말 여름이었어요. 네, 정말 더웠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수박 화채 만들어서 얼음 동동 띄워서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먹을 땐 좋은데 이 수박 하고 나면은 수박 껍질 이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잘못하면 또 과태료 물게 되고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도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수돗물 마시지도 못하고 아주 곤혹스러웠잖아요. 이게 원인이 뭔지 또 대책은 있는 건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거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홍유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집에서 수도꼭지에서 이런 붉은색 수돗물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매일 씻고 또 어떨 땐 마시고 그럴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물이 집에서 나와서 정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실까요? 인천 서구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닷새째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물이 나왔으면 저 집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거 혹시 홍유라 기자 집에서 가져온 물은 아니죠? 저희 집은 아직은 다행히 괜찮은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비슷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실제 진짜 붉은 수돗물은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붉은 수돗물은 좀 붉은 녹과 흙이 섞인 것처럼 젓갈색을 띠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네, 붉은 수돗물이 처음 나온 게 이제 인천이었고 그다음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이게 나왔죠. 그렇죠. 맞습니다. 인천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요. 서울에서도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연이어서 경기도 광주 그리고 강원도 춘천, 충북 청주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죠.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이렇게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집은 괜찮은 건지 우리 집 수돗물은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닌지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좀 안전하세요? 그래도 저 살고 있는 집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긴 해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수돗물이라는 게 우리가 맨날 설거지하고 씻고 또 서울시에서는 마셔도 안전하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붉은 수돗물이라면 정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아니 저는 붉은 난감하네요. 수돗물 얘기 나오자마자 그건 있어요. 저희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물탱크 청소하고 이럴 때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물을 좀 틀어놨다가 녹물이 빠지면 쓰세요 이래요. 그 녹물이 나올 때 붉은 색기가 있는 그 녹물이 쭉 나와요. 그래요? 그럼 그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물이 나오긴 하거든요. 저 낡은 집에 사시는 분들,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원인이 뭔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환경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요. 사실 가장 먼저 붉은 수돗물이 나온 인천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 공급 체계의 급격한 전환이 원인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좀 물을 공급을 받던 정수장이 점검 때문에 중단이 됐고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왔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역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평소보다 유속이 2배 정도 강해진 겁니다.
예. 그렇게 빨라지니까요. 수도관 속에 있던 녹과 물때가 벗겨지면서 수돗물이 오염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원래는 물의 공급 방향을 바꾸게 되면요. 물을 좀 천천히 흘려보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수도관 속에 녹과 물때가 벗겨졌다고 하는 거죠. 예. 네. 아니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무리 물 흐름이 바뀌고 유속이 좀 빨라졌다 그래도 수도관 자체가 깨끗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닌가 싶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또 이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요. 이 수도관이 22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뭐 청소도 교체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해요. 그냥 이 물 흐르는 속도만 조절을 해왔던 거죠. 22년 동안 청소를 안 했다니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이거 심하네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노후한 수도관 관리를 제때 못했고 또 청소도 교체도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노후한 수도관을 직접 보게 되면요. 그 단면이 이물질이 굉장히 잔뜩 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직접 보시게 된다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저 정도면 저걸 뭐 마시는 건 물론이고 씻는 것도 저게 겁날 것 같아요. 피부병 같은 거 그럼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맞아요. 주민들 불신이 그래서 굉장히 네. 상당한 상황입니다. 피부 질환이나 뭐 위염 이런 병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일부터 한 69명 정도의 환자들이 피부 질환이나 위염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은 상황입니다. 네. 피부병 걸려서 지금 병원에 가고 그래서 지금 생수로 씻기고 있거든요. 좀 많이 환자분이 오시고 계세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환경부 인천시 수돗물 공급의 출발점인 공촌 저수장에서 시작을 해서요. 주요 거점지 31곳에 시료를 채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매일매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다른 지역 수도관들은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전국적으로 지금 30년이 넘는 수도관이 14%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예.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수도관 역시 대부분 청소도 또 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붉은 수돗물 나온 거 이것도 노후된 배관 때문인 건가요? 아직은 사실 정확한 원인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서는 추정하기로는 노후한 수도관에서 어떤 오염된 물질, 이물질이 유입이 돼서 오염이 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송배수관이 이 노후화돼서 관 안쪽에 있던 침전물이 저수조로 유입되거나 또 물속에서 살균 기능을 하는 염소가 유기물, 무기물과 작용하면서 이물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실제로 붉은 수돗물이 발생을 한 물레동 일대의 송배수관은 1973년에 매설이 됐습니다. 아이고. 계산을 해보면요. 한 46년 지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수돗물의 뭐 수질과 관련된 민원도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서울시가요, 이제 내년으로 원래 예정이 돼 있던 이 해당 수도관을 올해 교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사실 요즘 워낙 날이 더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 샤워하곤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물 마시는 건 물론이고 씻기도 정말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물을 매번 사실 사다가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수돗물이 나온 아파트 저수조는 물 빼기 작업하고요.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물 수질 측정을 하는 이런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과정이 끝나고 21일 저녁에 측정을 해봤더니 다행히도 탁도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또 먹고 마실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돗물의 식수 사용 중단 권고 상태를 내렸고 당분간을 유지를 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수돗물 괜찮다고 마셔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시거나 라면 끓일 때도 막 넣어서 맞아요. 항상 수돗물 이용했는데 이거 어쩝니까 이 사람들? 네, 사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다 얘기를 해왔던 게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항목이 163개입니다. 네. 수돗물 검사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170개로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까다롭게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통과를 한 거는 정말 믿고 마셔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뭔가 미세하게 섞여 있으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걱정돼서 이거 못 마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쩜 아까 화면으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좀 의심이 된다면 티슈 있죠. 네. 티슈나 키친타월을 좀 여러 개 펴서 수도꼭지에다 대고 물을 한번 틀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갈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붉은 수돗물로 의심을 해봐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왜 아리수라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트병 같은 데다 담아서 주는 거는 맛 괜찮아요. 깔끔한데 그게 이제 막 아까 30-40년씩 된 그 녹슨 배관을 타고 오면서 오염된다는 거 우리가 짐작이 충분히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 교체를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 도로 막 파헤쳐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길 막힌다고 막 민원 제기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뤄진 면도 있다니까 그런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조금 감수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집에 이런 붉은색 수돗물, 녹물 같은 거 나오면은 일단 마시거나 씻지 마시고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하루빨리 이 수돗물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는 어떤 분이 공개를 해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박스는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자, 두 번째 박스는 바로 이겁니다. 화장품이네. 네. 아, 뭘 또 이런 걸 또 젖으려고 아침부터 챙겨오셨구나.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가시게요? 네. 이게 그 발라서 얼굴 다 뒤집어져도 전 챙겨 못 쓰고요. 굉장히 오래돼서 버리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게 보면 안에 이렇게 아직 이제 날짜 지나가지고 이거 뭐 어쩔 수는 없고. 네. 그거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날짜 지나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 안 남은 걸 뭘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근데 이제 버리긴 버려야겠는데 이게 내용물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분리수거할 때 어디에 버려야 될지 꽤 그거 플라스틱이에요? 네,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재활용 되지. 분리수거 그래요? 재활용이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재활용이 아니라 그냥 폐기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일단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거 뭐 저 재활용 안 되면 그거 어디다 버려?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거의 집에서 이제 제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할 때 조금 재활용 품목이 아닌데 재활용 통에다 넣었다가 동네 어머니들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알쏭달쏭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네, 사실. 그럼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혼나거든요. 확실하게 글쎄 이건 긴가 민가 지금 아마 정수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이건 여기다 버려야 되나 이건 여기다 버려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버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나요? 그죠? 네, 자리를 한번 이동해서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박스 안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을 좀 구분을 하려고 잔뜩 가져왔어요. 네. 오늘이 일요일이다 생각하시고 플라스틱부터 해볼게요. 플라스틱부터. 플라스틱 어디다 놓는 거예요? 자, 플라스틱. 아유, 뭐 쉽죠. 뭐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런 거. 이거 빨대, 요거 고민되더라고요. 빨대는 요게 재활용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플라스틱 쪽에 플라스틱이 일단 놔보고. 근데 이런 게 저는 좀 헷갈려요. 이거 왜요? 내용물이 안에 있고 또 겉에 이렇게 감싸진 거. 이런 거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 따서 드신 다음에 날짜가 안 지났으면 다 드시고. 네.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이죠. 근데 내용물은 아마 비워야 될 거야, 이거. 내용물은 비우고. 이거 아까 그거네, 화장품. 이게 화장품이긴 한데 요게 안에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요거를 요대로 버려야 될 건지 아니 이런 고민이 되고. 이거는 이 안에 걸 따로 버린 다음에 요거는 재활용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게 근데 재활용 가져가도 이게 뭐 세척하고 이렇게 버리지 않나? 이거 우리가 해서 세척하고 버리니까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릴 때도 있죠. 이게 들고 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버려놓은 거를 이제 들고 나갔는데 딱 열어봤는데 있네? 싹 해갖고 그냥 버린 경우가 있죠. 아니 어쨌든 뭐 이거 플라스틱 맞아요? 맞아요. 이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헷갈려요. 이 안에 뭐 철로 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온전히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조립도 해야 되고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좀 다른 애들 없는 애들 주면 되잖아 이거. 이거 못 가지고 노는 애들.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야, 사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우린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고 버리긴 좀 애매한 경우에 이제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없는 애들을 이 자동차를 주고 놀게 하면 되지. 굳이 버리지 말고. 이거 버릴 상태가 아닌데. 근데 이게 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보면은 이제 겉에는 플라스틱인데 요 타이어 뭐 이런 거는 고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에 부속품들이 금속이고 뭐 이렇게 전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버려야 되는지 분리수거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저는 요런 경우는 거의 이제 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플라스틱에 버리죠. 이런 건 매주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다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재활용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고철 칼인데. 이거 무섭네. 근데 칼도 왜 플라스틱이 있는데? 요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칼 날은 고철인 것 같고, 근데 이건 또 플라스틱이야. 근데 이게 쑥 빼면 빠지면 되는데. 이게 안 빠진다고요? 이게 안 빠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또 근데 폐기물 봉투에 버리기에는 이렇게 쭉 찢어져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헷갈리네. 요것도 어때서 철이니까 그냥 이렇게 칼갈아 없어요. 요즘에 갈갈아 이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 쓰면 되는 거야. 갈아서. 아니. 이게 일단 버리기로. 이거는 고철로 버리고. 이거는 뭐 재활용. 근데 안에 뭐가 들었네. 요거를 이게 안에 좀 이게 소리가 나서 뭐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요거 제가 한번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게 여기다가 여기 뭐 물 같은 걸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 그냥 버리는 그냥 좀 버려요. 그거 믿고 잘 치워주겠지 막 이런 생각. 이것도 그냥 고철로 가면 되는 거고. 철사 같은 것도. 고철? 근데 요게 문제야. 옷걸이. 이게 세탁소 옷걸이잖아요. 아니 이 세탁소 옷걸이 저는 이거 해갖고 모아가지고 세탁소 같이 갖다 드리면 그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네요. 근데 버릴 때는 이게 뭐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엔 철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몰라 그냥 버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고 또 우리 아빠들이 또 이래요. 나가지고 딱 가지고 나왔다가 몰라 버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거. 이건 당연히 고철이죠. 이거 좀 애매해.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뚫어야 돼요. 뚫어서 버려야죠. 가스가 새야 되거든. 맞다. 근데 이게 뚫어야 되는데 약간 좀 무섭지 않아요? 이거 딱 뚫다가 터질까 봐? 아니야. 뚫으면 안 터지지. 오히려 이렇게 버렸다가 터질 수 있으니까. 진짜요? 근데 그냥 이렇게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위험해요. 뚫어서 버리는 걸로? 이것도 재활용 되지 않나? 뚫으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버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겉에 뭐 이렇게 뭐 피복처럼 뭐 쌓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벗기면 좋은데 벗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이거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병류예요. 병은 뭐 당연히 유리죠. 이런 건 다 재활용이 되지. 재활용 당연히 뭐 되는 거죠. 잠깐만. 요 뚜껑은 플라스틱이에요. 요 뚜껑은 플라스틱. 병이고 그리고 요거. 요게 머그컵. 이 머그컵이 이거는 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자기류란 말이에요. 그래요? 요거는 그럼 저 머그컵이 없는 사람 주면 되지. 이번에도 자꾸 쓰레기를 남을 주시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게 유리가 이쪽이죠? 네네네. 자,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유리 이쪽 주시고요. 유리 이쪽이고. 요것도 뚜껑은 또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뚜껑은 또 딴 데 가야죠. 유리만 여기. 근데 요것도 궁금하더라고. 이건 유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뚜껑 요것도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쩌도 여기다 놔보세요. 철 아니에요? 철로 놓고. 일단 놓고. 이거 깨진 건 일반 쓰레기지. 깨진 거 이렇게 일반 쓰레기. 아니야, 이것도 재활용이라니까요. 아니야. 깨진 것도? 나 재활용해 놓는데? 아니야. 그래요? 일반 쓰레기 맞는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유리를 제가 알기로는 이걸 막 녹여가지고 재활용을 다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녹일 건데 깨진 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거 분리수거 처리하시다가 다칠 것 같은 손 베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싸서 그냥 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거 저 믿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집에 재산의 반을 걸겠습니다. 알았어. 네, 요거 유리. 재산 많아? 아니 얼마 없는데. 이거야 뭐 철이. 철이죠. 무슨 당연히 철이고. 근데 요거 전자제품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거 근데 되게 큰 가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소형 가전들은 수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휴대폰은 그냥 버리면 아마 안 될 거예요. 따로 버리는 데다가
분류를 해서 버려야 되는 걸로 알고 이건 좀 손 봐서 휴대폰 없는 분들 주면 되죠. 이번에도 자꾸 이런 분들 꼭 계시더라. 그래갖고 되게 효도한답시고 핸드폰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2년 쓴 거 주고 본인이 새 걸로 바꾸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산도 있네. 우산. 우산은 요건 고철이죠. 고철로 가야죠. 이게 고철이라고요? 네. 근데 비닐인데? 아니 비닐이지만은 이거는 이걸 또 재활용하시는. 요건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 아니 근데 이건 고철이에요. 네, 이건 이거 어렵네. 이것도 재산의 반 정도 걸 수 있어요. 그럼 이럽시다. 네. 카페를 가는 거야. 네. 네. 어? 카페 가요. 요걸 놔. 네. 그리고 나와. 그럼 누가 가져가? 근데 가져가요. 나올 때 카페 주인이 우산 놓고 가셨어. 난 속도 모르고. 야, 근데 뭐 물론 당연히 농담이긴 하지만은 우리 이재용 선배님 얘기 계속 들어보니까 이재용 선배님 조만간 사회면에 한번 나오겠네요. 네. 자, 됐죠? 네. 이렇게 자, 분류를 한번 고철되고. 해봤습니다. 아니야, 근데 요거만 일반 쓰레기 그러면? 일반 쓰레기. 근데 요 핸드폰은 그 핸드폰 가게에 갖다 주면 중고 가격으로 주는데. 어쨌든 요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네. 곽사번. 네, 열심히 잘 분류해 주셨는데요. 근데 네. 이정수 씨는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죠. 왜냐면- 아닌 것도 있죠. 재산의 반이 날아가게 생겨가지고요.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다니까. 직접 가서 네. 어떤 것들이 잘 됐고 어떤 네. 것들이 잘못됐는지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방송한 입장이니까 또 곽사부님 딱 오셔가지고 네. 이건 좀 잘못됐고요. 이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쉽게 저희가 좀 깔아드린 거예요. 네. 그런가요? 그럼요. 봐요, 네. 그러면. 예. 네네. 일단 플라스틱부터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는 플라스틱 모아주셨는데요. 일단 뭐 많이들 버리시는 게 이런 페트병이죠. 네, 그렇죠. 생수병들 요즘 여름철이라서 또 많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요? 가끔은 이렇게 부지런히 여기 띠지가 있는데 띠지를 이렇게 벗겨내고 버려주시는데 가끔 띠지는 벗겨내지 않고 그냥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여기 있는 띠지는 반드시 요즘 이렇게 떼기 굉장히 쉽게 돼 있거든요. 떼서 버려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저 네. 이렇게 띠지 있는 상태로 그냥 내가 버렸네. 네.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요. 네. 띠지는 빼주시고요. 일회용 이제 플라스틱 컵들도 요즘 뭐 아이스 음료 많이 드시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역시 재활용 맞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아까 이정수 씨가 잠깐 좀 헷갈린다고 얘기하셨던 건데 빨대요. 네. 이게 조금 네, 애매해요. 애매하죠? 이게 네.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게요.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제 빨대 중에서 작은 빨대 있어요. 요구르트나 이제 작은 네네. 네. 음료수 먹을 때 먹는 그 작은 빨대는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작기 때문에 이제 선별장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재활용 쓰레기 말고요. 일반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려주시는 게 훨씬 일반 더 쓰레기네, 도움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아까 전에 뭐 자동차 얘기하셨죠? 이 왕구 이런 거 어떻게 네, 해요? 왕구 같은 네. 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많이 돼 있어요. 아이들 네. 장난감은 특히나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재활용 그 플라스틱 함에다가 네. 넣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근데 장혜인 씨가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보면 여기 철사도 있죠. 네. 그리고 뭐 바퀴 같은 거 고무로도 돼 있죠. 네. 굉장히 100% 플라스틱이 아니라 복합 재질 많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 함에다가 넣으시면 안 되는데요. 아. 다만 이제 그 장난감 중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플라스틱 함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대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려주시거나 아나바다. 네, 아나바다에 팔면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가 넣어주시거나 너무 좀 크기가 큰 장난감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는 대형 생활 폐기물 쪽으로 해서 이제 버려주시는 일단은 그거 게 일반 쓰레기군요. 좋습니다. 네. 일반 쓰레기. 버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 저기다 넣을까요? 네,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 헤어드라이기나 휴대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소형 가전이죠. 뭐 휴대폰도 있고 요즘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런 것들, 헤어드라이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면의 길이가 1m를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대형 가전 같은 경우는 그 무상으로 이제 다
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서비스도 있는데 소형 가전도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파트에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 넣는 함이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주민센터에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아파트 전용 수거함 소형 가전제품에다가 넣어주시거나 재활용할 때 함께 배출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소형 가전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대형 가전제품 수거할 때 같이 병행해서 배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형 가전제품이 5개 이상 모였으면 단독으로도 배출 가능하시고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수거 신청은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 또 이게 번거롭다고 하시면은 SNS에서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친구 찾기 탭에서 입력을 하고 채팅으로 수거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인터넷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을 해주셔도 되는데 콜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되고요. 또 휴무일이 주말이랑 또 명절 뭐 이런 공휴일 이럴 때는 쉬는 날이니까 그때 피해서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99-0903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전들도 소형은 이제 재활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 처음에 봤던 화장품 있잖아요. 네. 화장품 용기 안에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거 버리면 안에 있는 거 다 버리면. 안에 있는 걸 깨끗하게 버리면요. 그때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에 뭔가 많을 때 네, 그럴 때 이렇게 눈치 보면서 딱 넣지 마시고요. 이거 버려주시는데 이것도 그냥 수돗물에다가 버리면, 하수구에다 버리면 좀 안 좋잖아요. 네. 수영 오염이 안 좋으니까 그냥 휴지나 신문지 깔고요. 거기다 내용물 버리고 그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고 네. 이것만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저는 이걸 그냥 하수도에 흘려버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변기에 종종 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그 안에 이제 정화조에 애들이 이제 향기가 날 수 있게 화장품을 이제 투하에 넣으면 이제 뭔가 향기도 나고 좋을 것 같아서. 네, 맞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쪽 고철류는요? 네, 고철도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고철 캔 이런 캔들은 네. 고철에다가 항상 넣으시죠. 그렇죠. 근데 정말 흔들어 봤을 때 무언가 네. 이물질이 있다. 이런 캔들은 넣지 말아주세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다 비워서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서 이거 뭐 세척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재활용으로 수거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안에 무언가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음료수가 남아있거나 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버리고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내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탄가스들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리고 요즘 스프레이 살충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상태로 그냥 버리시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스가 안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제 고철 부분에다가 버리되 이제 한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송곳으로 아래로 뚫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이게 이 송곳을 안 뚫어서 이 안에 있는 가스가 남아있는 경우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송곳으로 이제 옆을 뚫어가지고 배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뚫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실외에서 화재 위험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죽어도 나 혼자 죽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나온다고. 가스, 네. 가스가 나와. 그러니까 밀폐된 곳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다 아실 거예요. 냄새 나네요. 네, 맞아요. 개방된 곳에서 하시면 되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제작진이 진짜 빈 걸 줄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있네요. 아니 늘 그렇게씩은 남아 있어요. 그러게요. 그다음 저거 우산 때. 여름철에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우산 네. 때도 이제 어떻게 버릴까 카페에 두고 나오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좀 절차가 필요한 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재질로 돼 있잖아요. 근데 비닐은 비닐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니까 좀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네, 철제와 분리를 해준 다음에 이 겉면을 이제 그 비닐 쪽에다가 넣어주시거나 이제 상태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천으로 된 그 우산들도 있잖아요. 네. 천으로 된 것도 종량제 봉투에 천은 넣어주시고요. 요 철제만 고철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철제 부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지금 가스 냄새 확 나네. 그러니까요. 부드러운데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이걸 다 빼놔가지고 이걸 좀 내보내려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 네. 되고. 아까 병뚜껑하고 철사하고 이런 거, 네. 저 옷걸이하고. 네네.
아까 병뚜껑도 이쪽으로 잘 넘겨주셨어요. 네. 뭐 유리병에 있던 병뚜껑도 고철 맞고요. 이런 것들도 고철 맞거든요. 그냥 네 고철 부분에다가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재활용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못. 네. 못 같은 건 좀 위험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이제 못도 보시면 네 여기 못들 있죠? 이런 뭐 네. 나사, 못 이런 것들도 고철 부분에 넣어주시면 충분히 괜찮고요. 이렇게 네. 고철분에 넣을 때 이렇게 봉지에 싸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철만 넣어도 되나요? 네, 고철만 넣어도 되는데 너무 뾰족하다, 위험해 보인다 하는 것들은 한번 신문지 같은 걸로 싸서 넣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고철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것도 고철 부분에다가 넣어주니까 네. 분리 배출 잘 해주셨어요. 아, 제가 이거 맨날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칼도 맞습니다. 이제 칼로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이랑 그러니까요. 같이 돼 있어서 사실은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네. 집에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고철에다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신문지나 박스 있죠, 네. 종이 박스 같은 걸로 네. 한번 싸고 테이프로 한 번 더 싸서 거기 위에다가 칼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시는 네. 게 좋습니다. 이 칼 때문에 그 수거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유, 그럼. 다치신다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번쯤 싸서 꼭 싸서 꼭 그렇게 싸서. 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옷걸이도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네. 드라이 맡기면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근데 제가 아는 세탁소 사장님은 이거 갖다 드리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이게 더 계속 더 일이 많아진다고. 아, 그러니까 몇 푼 안 되는데 이거 네네. 네, 다 제작해서 네. 들어오는데. 네, 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철로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것도 잡철, 그러니까 피복이 있기 때문에 잡철로 분리되긴 하지만 그래도 재활용 그 고철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재활용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탁소용 옷걸이도 반드시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네. 그렇군요. 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저쪽 병 쪽에서 네. 제일 궁금했던 게 저 네. 깨진 거하고 안에 이물질 들어있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아까 이물질 들어있는 거 이거였나요? 이게 조금 남아있네요. 네. 음료수병 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조금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유리병은 유리에다가 재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세척하는 과정이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한 번씩 세척한 다음에 버려주시면 사실 여기 조금 남은 물도 이대로 버려도 되지만 그래도 마저 이것까지도 버려주시는 게 더 네. 도움이 깜빡했네. 될것 같아요. 뚜껑은 뚜껑. 고철. 네. 고철. 고철로 뚜껑은 고철 쪽에다 넣어주시고 유리만 네. 넣어주시면 돼요. 유리병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거 이 깨진 유리. 제가 이거 여기에다가 그냥 재산의 반을 털어 넣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죠. 네. 깨진 유리도 유리함에다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넣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넣으시면 안 되는 게 맞고요. 아, 진짜요? 깨진 유리도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뭐 네. 신문지나 박스 같은 데다 잘 싸서 테이프를 한 번 더 동여매고, 그런 다음에 일반 쓰레기 쪽에다가 버려주셔야 돼요. 이거 그 유리 쪽에다 버려주시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재산의 반을 준다고. 재산의 반을. 네. 자, 우리 행복한 이쁘네요. 아침 전체 회식 한번. 네. 아, 근데 진짜 죄송한 게 재산의 반을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은행과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재산이 전부 은행이라. 다 은행 거라. 이거는 일반 쓰레기 네. 쪽에다가 네, 그렇군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세요. 이건 네. 뭔가요? 이건 내열 용기 이제 주부들이 많이 쓰는 반찬 네. 용기예요. 아까 그 이 플라스틱하고 분리해 주셨는데요. 분리해 주신 거 맞아요. 이거는 플라스틱에다가 버려주시고요. 네. 이거는 근데 재활용이 될 것 같잖아요.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내열 용기는 녹이기가 쉽지가 않대요. 아, 열에 강해서요? 네, 열에 강하기 때문에 녹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잘 싸서 종량제 거의 일반 쓰레기예요? 일반 쓰레기에다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머그컵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이건 도자기 아니에요? 독이 네. 아니에요, 독이? 맞습니다. 이게 네. 유리 재질이 아니라 도자기 재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에다가 배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유리에다 배출하면 안 되고 여기 일반 쓰레기에다가 그것도 일반 쓰레기군요. 네, 잘 이렇게 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분리배출하기 전에 꼼꼼히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하면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또 여기 있어요. 스티로폼하고 네. 종이하고 요 뽁뽁이도 여기 있네. 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자, 이거는 재활용. 재활용 되죠. 이거 스티로폼 나 이거 근데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스티로폼은 이걸 그냥 버릴 때 지금은 이거 굉장히 하얗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테이프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제거해야 이게 재활용이 된다고. 네.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그거 됐으니까 여기 네. 됐고. 요거는 요것도 재활용이죠. 이것도 당연히 재활용이죠. 종이의 재활용. 종이. 네. 잠깐만. 그래 맞아. 종이 없네? 이게 치킨이죠. 네. 이거 보면은 안에 저거 닦아야 될 텐데. 이게 근데 이거 어차피 종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딱딱 분리를 하고 분리배출하고 우리 곽지연 쌤한테 한번 알아볼게요. 그냥 다 넘겨. 이것도 묻었으니까 안 돼. 안 돼. 이거는 뭐야? 배 껍질, 과일. 이건 스티로폼. 이거는 뭐 당연히 스티로폼이죠. 자, 이거 신문지야 뭐 다 되는 거고. 종이. 네. 이거 근데 이게 젖어 있어. 잠깐만. 아니, 젖어도 마르지. 젖어 있는데요? 가는 새 마르지. 여기 대기하는 동안 마른다고요? 네. 이거. 자, 요거는 비닐은 광고지. 요 안에 요거 버리고. 빵가루가 들어있네. 요거 버리고 분리수거. 비닐. 까만 거 이건 다시 고기 싸. 근데 이게 또 유색 비닐과 차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요거는 저기지, 일반 쓰레기죠. 일반 쓰레기. 그리고 뽁뽁이는 재활용. 뽁뽁이 이거 꼭 재활용해야 돼. 이거 쓰레기통에 넣으면 너무 부피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거 내 집에 없어. 이거 가져갈게. 우리가 이렇게 또 임의대로 분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네 아버지들이 이렇게 분리수거하실 때 꼭 이런다고 빨리빨리 막 다 때려놓고 그냥 막 가신 경우 있어요. 꼭 어디 갈 때 꼭 이거 하고 가라고 그래요. 맞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요런 것도 이게 재활용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일반 쓰레기 그냥 버려 나는. 그냥 버려요? 자, 됐죠? 신문지는 종이로. 잠깐만, 신문지, 종이, 잠깐만. 여기 이제 제가 잘못 놨어요. 네. 비닐이고, 종이. 네. 자,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또 검사를 맡아볼까요? 여보, 나 갈게. 이거 알아서 해. 여보, 이리로 가면 어떡해요? 이런 상황이 종종 나오죠. 네. 열심히 배출을 해주셨는데요. 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우선 비닐부터 한번 볼게요. 네. 비닐 여기 우선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안에 음식물 조금 들어있는 이물질이 좀 들어있는 비닐. 이거는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비닐 자체는 버리셔도 되는데요. 안에 있는 이물질 깨끗하게 세척해 주셔야 돼요.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비닐은 되지만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 기억해 주셨으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면 이 봉지 안에 좀 남고 막 이래서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좀 깨끗하게 한번 헹궈서 버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색 비닐 있죠. 색깔 있는 거. 네네, 색깔 이건 있는 거. 안 되나요? 아니에요. 유색 비닐도 사실 그냥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시면 돼요. 비닐 수거함에. 근데 하지만 유색 비닐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안에 없는 상태,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는 이것도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하셨던 게 이 뽁뽁이 같은 거 있죠. 네, 뽁뽁이. 네.
정말 뭐 겨울철에 한번 쓰고 나고 뭐 택배 오고 나면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또 겨울철에 창문에 붙여놨던 건 또 양이 어마어마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버리실 때요. 종량제 봉투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것도 역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무슨 테이프가 좀 붙었다, 좀 지저분하다. 그런 부분은 좀 떼내고 깨끗한 상태로 이 상태로 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뽁뽁이 터트려 놓은 거는 네. 일반 쓰레기죠? 뽁뽁이 터트려도요. 이게 그냥 재활용 쓰레기 비닐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냥 재활용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이거 수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다 터트려 놓는 게 좋겠죠. 부피가 죽으니까. 아니, 그거 재밌어.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이거 다 해서 버리시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 일반 쓰레기에다가 이제 라면 봉투와 이제 믹스 커피 같은 거 예. 네. 넣어주셨는데요. 이거 여기다가 많이들 넣으실 거예요. 일반 네. 쓰레기에다가 네네. 그냥 재활용함에다가 아, 옮겨주세요. 그래요? 역시나 이 안에 지금은 라면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없고 깨끗하잖아요. 라면 봉투 어. 상당히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믹스 봉지도 여기 안에 이제 내용물이 없다, 좀 깨끗하다 하면 역시나 비닐에다가 같이. 그러니까 비닐은요, 그냥 그 색상이나 뭐 재질과 상관없이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좀 모아서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다가 모아서 그 채로 배출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비닐류는 이걸 모아서 한 번에 무슨 배수관로 같은 물질로 다시 재활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고형 연료 있죠. 연료로 만들어서 쓰인다고 하니까요. 비닐류는 일단은 깨끗한 상태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 종이, 아까 종이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코팅된 종이는 안 된다고. 아니, 광고지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코팅됐기 때문에 광고지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광고지도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 재활용 진짜요? 가능하거든요. 네, 다만 이렇게 찢거나 손으로 찢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로는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는 그냥 재활용이 가능해요. 왜 찢으면 안 되지? 네, 찢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뭐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이거는 전단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 생각해 신문지는 주시고요. 당연히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건데 네. 아까 저게 우리가 좀 의문이 있는 게 젖은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젖은 신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아까 맞아요. 이재용 선배님은 이거 말로 그러고 그냥 던졌거든요. 아니 가는 사이에 마르지 않나? 아니에요. 이렇게 심하게 젖은 상태는요. 네. 이제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 버려주시는데 근데 뭐 놔뒀다가 집에서 이렇게 바짝 말랐다. 네. 그러면 네. 그거는 종이류에다가 버려주셔도 돼요. 근데 뭐 신문지나 종이류 버릴 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게 그냥 낱장으로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럼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낱장 말고 신문지와 함께 이렇게 뭉치들을 종이들을 모아서 이제 모은 상태로 버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저 피자 상자. 피자 상자 그리고 이제 치킨 먹고 네. 남은 치킨 상자 이거 버리셔도 되는데 사실 피자 상자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는 깨끗하지만 네 아까 치킨. 치킨 같은 경우는 정말 상당히 네. 더럽잖아요. 네. 이 상태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용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버려주시던가 아니면 구겨서 이제 일반 쓰레기로 넣어주시는 수밖에 그렇구나. 없겠죠. 그럼 요 상태는 케이크 상자 같은 것도 요렇게 깨끗한 마찬가지겠네. 건 되고. 그렇죠. 네네. 케이크 상태도 케이크 상자도 너무 많이 케이크 묻어 있다 네. 이러면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네, 버려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여기다 네.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로폼. 이 부분. 네, 스티로폼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재활용 괜찮습니다. 재활용하셔도 그래요? 괜찮고요. 저 추석 때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잖아요. 과일 먹고 나면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하얀색이긴 하지만 이렇게 컵라면 같은 경우 예,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더럽거든요. 얼룩이 씻어도 얼룩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냥 일반 쓰레기. 아, 그렇군요.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중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는 버려도 될까요? 어떨까요? 돼요. 저는 쭉 버려왔어요. 아까 비닐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이것도 역시 EPR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생산자가 알아서 수거해가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활용 수거함에다가 넣어주셔도 되는데 다만 뭐 수거업체나 재활용 업체에 따라서 또 안 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주나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배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스티로폼 같은 것도 여기다가 분리 배출 잘 해주셨어요. 네. 아니, 요런 게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저기요 음식물 쓰레기인데 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왜 수박 껍질 우리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러게요. 네. 음식물 쓰레기도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분리를 네. 해주실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저희가 말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시간 관계상
음식물 쓰레기 중에 수박 껍질 어떻게 해요? 네. 수박 껍질 같은 경우는 수박 껍질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좀 많았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환경부에다가 문의한 결과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 같은 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파쇄성, 복합성, 유해성만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에다 버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선뼈 같은 거? 네. 궁금한 게 뭐 요즘 또 옥수수 많이 드시죠? 옥수수 때 옥수수 껍질, 생선뼈, 닭뼈, 뭐 계란 껍질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잠깐 올려놓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닭뼈, 요거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주셔야 되지만 살이 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이것도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살이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게 옥수수예요. 옥수수 요즘 많이 먹죠. 네. 옥수수 때 음식물 쓰레기 될 수 없습니다. 버려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땅콩, 견과류 껍질 있어요. 땅콩 같은 견과류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가 안 돼요. 진짜 안 된다고요? 버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개 껍질도 있고요. 복숭아 씨도 있고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복숭아 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달걀 껍데기도 있어요. 얘네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음식물 쓰레기 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기준이 저게 동물 사료로 쓰이는 거니까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고 아니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이대로 버리시면 음식물 쓰레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한번 헹궈서요. 양념을 다 버린 다음에 좀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동물들은 김치 안 먹던가? 너무 매우면 배탈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친구들도 식성이라는 게 있어서 매콤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먹어봤으니까 안 돼요. 일단 갈아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갈아서 비료로 쓸 수 있느냐 이제 먹을 수 있느냐 사료로 쓸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된장이에요. 된장 버리면 안 됩니까? 고추장 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찻잎들, 녹찻잎들도 가축들 먹으면 안 좋거든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찻잎은 알겠는데 된장하고 고추장 동물들이 안 먹나? 고추장도 그거 한번 맛을 보이면 좋아할 텐데. 좋아한다고. 이게 된장과 고추장은 몰라도 매워서 안 먹을 수 있지만 된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리지 말아주세요.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동물들의 사료로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물들의 사료가 됨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그게 아닌 건 아니다. 오늘 새롭게 한 것은 김치 그대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 안 된다. 티백 안 된다. 그죠? 이런 거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그 버스에서 음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떡하지? 이 버스 놓치면 큰일 나는데. 내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모르겠다. 이번 한 번만 숨겨서 타야겠다. 출발합니다. 앉으세요. 뒷자리니까 안 보이겠지? 딱 한 모금만 마셔야지. 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진짜. 여기다 누가 음료수 먹지 마. 내가 음료수 먹지 말라 했죠. 아니 기사님 그게요. 아니 버스에 일회용 컵에 음료 담아서 타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진짜 이게 신고할 수도 없고 진짜. 신고요? 죄송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아니, 저기 왕왕이 있어요.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그쵸? 그래서 타지 마라, 다 먹고 타라, 뭐 그냥 타라, 바빠서 타야 된다. 이런 이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버스 타고 다닐 때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살짝 숨겨서 타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버스에 들고 탔는데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쏟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누구 책임인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예, 예전에는 에티켓이었습니다. 네. 일회용 컵에 이제 흘러 넘치기 쉬운 뜨거운 음료를 담아서 타는 것은 네. 에티켓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조례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음료를 일회용 컵에 들고 탈 경우에 그 버스 운전기사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네.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쏟았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 원칙적으로는 그 음료를 들고 탄 승객의 책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게 엎질러졌어.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그 가지고 탄 사람의 잘못인가 그 사람의 책임인가. 네. 요건 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정거한 버스의 책임이냐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들고 탄 사람의 책임이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몇 대 몇으로 나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일단 버스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수반돼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음료를 들고 타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그 급정거의 정도가 네.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승객이 넘어질 정도였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음료가 쏟아져서 화상까지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승객의 책임도 있지만 네. 버스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에 책임을 분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맞네. 네, 몇 대 몇으로 나눠서.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급제동, 급출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지인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출근 시간대였는데 네. 이제 바쁜 시간대였는데 잠깐 이제 아침이니까 졸려 잠깐 졸고 있다가 딱 깼는데 그때가 딱 정거장이 자기 내릴 때 네. 타이밍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일어나는데 문 닫고 훅 출발해버린 거야. 일어날 때. 그래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배상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 기사님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예,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운전기사는 그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줄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 목적지에서 다른 승객들이 미처 못 내려서 혹시 서 계시는 분이 있는지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졸다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아차 싶어서 일어났다가 이제 넘어진 상황이고 특별히 급출발을 하거나 뭐 급정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라면 본인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급했던 거지. 네. 졸다가 일어나서 황망하게 나가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예. 전부 뭐 버스 기사의 책임은 아닌 거다.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본다고 손잡이 잘 안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저는 이거는 개인의 부주의인 것 같아요. 아니 버스가 흔들리는데 거기서 안 잡고 있다 있는 거는 다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이거는 핸드폰을 보면서 부주의한 사람 책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예, 일단 스마트폰을 보느라 손잡이를 안 잡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승객이 넘어지게 된 원인이 만약에 급정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보다가 손잡이를 못 잡고 있던 도중에 급정거를 해서 버스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이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2달 반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뇌진탕 등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 경우에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급정거를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 능력 상실률을 평가를 해서 그 손해배상으로 4,200여만 원 그리고 위자료로 1,1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때 이것이 전부 100%를 이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승객이 손잡이를 안 잡았던 그 책임을 인정해서 그 버스 운전기사의 책임은 80% 그리고 승객의 책임은 20%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우가 또 궁금해요. 간혹 이제 버스에서 급하신 분들 계세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배 누르기도 전에 버스가 서기도 전에 일어나서 움직이시거든요. 이분들이 급정거로 다치면 보상을 해주나요? 이 경우에도 급정거라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급정거가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부득이하게 했다. 이런 경우까지 과실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급정거로 인해서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해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다만 급하게 본인이 아직 버스가 정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어섰어요. 이런 경우에는 100%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객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아까처럼 스마트폰 보느라 손잡이를 안 잡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이제 승객의 과실이 인정됐던 경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좀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사실 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에서 이제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찰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떤 증거들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데 버스 차량 번호와 그리고 그 기사라든지 소속 회사 번호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그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등 영상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고 당시는 촬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직후의 영상이나 뭐 피해자들의 진술 등 이런 자료들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해 두시면 또 입증하기에도 용이하게 됩니다. 네, 사고와 법으로 생각하니까 버스가 좀 살벌했어요, 그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가방 들고 거기다가 김치 국물 있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그거 들어주는 여학생이 있어. 아, 그래요? 네? 그 김치 국물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난감하던 그걸 계기로 사귀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낭만도 있던 곳이랍니다. 네. 살벌한 곳은 아니고 얼마나 우리를 대중교통을 편하게 해줍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지하철로 한번 가볼게요. 지하철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기요. 저기요. 예? 왜요? 지하철에서 그런 걸 보시면 어떡해요.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요? 옆에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선이 안 가요. 여기가 그쪽 집 안방도 아니고 개념 없어. 진짜 불쾌해서 못 살겠네. 뭐요? 아니, 내가 뭐 같이 보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뭐 남의 핸드폰을 뭐 보고 그래요? 뭐 내 거 내가 보는데 뭐 잘못됐어요? 아저씨 그런 행동 때문에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고 수치스러웠어요. 이거 추행으로 신고할 거예요. 신고요? 신고? 아니, 이런 걸로 뭐 신고가 되는 줄 알아요? 해봐. 어디부터 다시 봐야 돼? 궁금하네. 저거 어떻게 됐을까? 지하철에서 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거기서 19금을 본다? 이런 상황이. 요즘 뭐 몇 번 있다 그래요. 버스 안에서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본인이 민망해서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보고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갑자기 친구가 그 톡으로 보내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눌렀는데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본 건데 이게 누군가한테 이게 내 건데 이거 누구한테 피해가 됐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형법상의 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꽁트에서 보시면 추행으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추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행위는 맞아요. 음란 영상을 지하철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 안전법상으로 다른 승객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사례가 있어요. 좀 한적한 그런 지하철에서 이런 음란 영상을 보다가 옆에 있던 여학생이 너무 깜짝 놀라서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남성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공장소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까지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혈기가 너무 왕성하셨어. 어떠한 변명도 안 됩니다.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근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게 살면서 이제 좋은 것만 보면은 참 좋겠지만 그 지하철 같은 데서 가끔 이제 사고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다치는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약에 목격했으면 혹시 되게 충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이제 코레일이나 이쪽에 철도청에다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런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까지 예방할 의무가 이런 그 지하철 관리 회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한 남성이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지하철 관리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충격적인 부분 이런 점에서까지도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지금
스마트폰 보다가 네. 내가 툭 쳐가지고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원칙적으로 지하철은 뭐 승하차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복잡한 공간이에요.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는 분의 잘못이 더 크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지를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건 괜찮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시는 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가겠습니다. 네, 어제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영 캐스터.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자 또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이렇게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겠고요. 한낮에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31도 예상되고요. 경기도 광주는 33도로 조금 뒤 10시부터는 일부 경기 동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게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때문에 전국 어디든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겠습니다. 기온이 부쩍 오르는 오후 시간 오존 농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짙어질 텐데요. 오존은 호흡기와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오후 시간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방 속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셔야 합니다. 기온이 빠르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영서와 충북, 남북 내륙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5에서 30mm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3.6도입니다. 기온은 쑥쑥 올라 서울 31도, 대전도 31도, 안동, 대구 30도 등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영서와 경북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부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 소식 없는 중부는 모레까지 33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 정도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강수 지역과 강수량이 변동성이 크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행복한 아침 날씨였습니다. 수산물 한류를 이끈 2019 시팜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참다랑어 해체와 요리 시연 등의 가족 관람객들도 몰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1.2m가 넘는 육중한 참다랑어에 20년 경력 요리사의 칼질이 시작되고 붉은 속살이 드러납니다. 머리 쪽에 있는 살과 배 쪽에 있는 살과 등 쪽에 있는 살,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세심한 칼질을 거쳐 먹기 좋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참치 이행시를 멋지게 해주신 분께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말로. 시식 시간은 긴 줄이 이어집니다. 진짜 확실히 달라요. 더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거 맛있어요. 서해안 박대는 유명 셰프의 손길에 고급 요리로 거듭납니다. 가운데 뼈 있는 부분만 조금 손질을 좀 주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사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한켠에선 알록달록 공예품으로 물고기를 그리고 그럼 눈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눈은 진한색으로 할 거야. 진한색으로 할 거야? 조개와 해조류로 장식한 뒤 특수 용액을 넣어 손수 향수병도 만듭니다. 사흘간 이어진 2019 시팜쇼에선 관람객들의 눈과 입도 즐거웠습니다. 채널A 이상희입니다. KPC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날 더울 텐데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 조그만 우산 하나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네, 더울 때는 소나기 한번 확 내리면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 꼭 우산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